예, 안녕하십니까. 주지 않으면 빼앗아라. 접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어떤 무서운 것이라는 게 막 무슨 뭐 무력으로 막 뭐 사람들을 제압하고 막 깡패 마냥 이레즈미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보통 무서운 사람들을 보면 뭐라 그러죠? 뭐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잃을 게 적은 사람이죠. 잃을 게 너무 적어서 없어 보이는 사람이 무서울 수는 있는데 저는 이거는 반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무서운 사람은 잃을 게 적은데 바라는 게 많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라는 게 많이 없는 사람. 바라는 게 많이 없는 사람까지 조건이 갖춰져야 제가 생각하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무슨 소리냐? 잃을 게 없고 잃을 게 많지 않고 바랄 게 많지 않은 사람은 뭐가 무서운 거냐? 그냥 소박한 거지.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사람들한테 막 무슨 의학 주고 그러는 거는 별로 드물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사회 안에서 언제든지 엑싯을 해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에서 이 사람들의 진짜 무서움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원하는 게 별로 많이 없어. 막 무슨 사람들이 뭐 하고 나면 뭐 하고 싶고 막 더 하고 싶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분명히 있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한 거에서 이제 별로 이제 떨어질 것도 없고 오를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을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의 무서운 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뭐 갈등이나 어떤 뭐 분쟁이나 이런 거에 휘말려요. 아니면 조직 내에서 어떤 정치질이나 이런 걸 하게 돼. 근데 이 사람들은 잃는 게 없어요. 잃을 게 없으니까 잃을 게 적으니까 그냥 그만둬 버리거나 아니면은 어떤 보복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선에서 물론 막 뭐 양극단적으로 가는 경우는 이 사람들은 드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분노하거나 화내거나 하면은 어떤 그런 점이 약점으로 작용해서 아, 이 사람이 이런 면에서 약점이 있구나. 이걸로 공략하면 되겠다. 이런 어떤 파악이 되는데 그냥 그런 게 없으니까. 왜냐면 원하는 것도 많지 않고 잃을 것도 많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그냥 그 위치에서 자기 분야에서 어떤 한 바운더리를 딱 확보하고 나게 되면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어. 그 유조선에도 따개비 붙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따개비들이 이제 딱 붙은 다음에 한 번 떼려면 엄청나게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그 분야에서 따개비가 배에서 얼마나 작은 부분이에요. 따개비는 정말 조그만 어떤 점과 같은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배가 상하고 막 배가 막 못 쓸 정도까지 고장나고 그렇게까지 된다니까. 그 따개비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비유가 좀 적절치 않아서 사과드리는데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 확실히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는 아니다. 왜? 잃을 게 없는 사람은 일단 없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잃을 게 적은 사람들은 그냥
잃을 게 적고 원하는 게 별로 그러니까 잃을 게 적은 사람들은 그냥 그거에서 멈추는데 잃을 게 적고 원하는 것도 별로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생존하기에도 쉽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만약에 생존을 하게 되면은 이 사회가 이 사람을 이렇게 교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이 사람만의 어떤 바운더리를 갖고 어떤 행동 양식을 이미 정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무서운 사람은 잃을 게 없고 가진 게 그러니까 원하는 것도 별로 없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 국가 입장에서도 탕핑이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저는 이거를 진지하게 대응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탕핑이라는 이런 게 중국 정부에서도 어떻게를 하려고 해도 중국 정부에서도 막지를 못한 거야. 그래서 저는 탕핑이라는 것을 국가 지도자들이 이런 성향이 가진 젊은이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되게 경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나관이 경계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닐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이런 성향이 가진 젊은이들이 계속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경계를 할 것이다. 왜냐면 어떻게라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자본주의의 핵심은 돈을 이제 번다. 그래서 돈을 더 불린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된다. 그래서 돈을 또 번다. 돈을 불린다. 이게 무한동력이 사이클이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서 하나가 탁 걸린 거야. 지금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이 정도만 딱 하고 오늘 됐어. 이 정도면은 딱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어. 그러고 안 달려. 기어를 안 올려. 그러니까 막 100km, 200km 막 달려야 되는데 딱 50km 받고 오늘 내가 할 만큼 했다. 이제 퇴근하자. 이러고 해버려. 그러니까 국가 사회 전체에서 어떤 극한을 뽑아내야 되거든요. 이 사회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는 항상 극단성을 띱니다. 공산주의만 극단성을 띠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도 자본주의 나름의 극단성을 띄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극단성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이 자본주의는 여기까지 굴릴 수 있었던 이유가 극단성 때문이라고. 극단적으로 사람을 완전히 돈의 노예가 되게 해서 돈에 미치게 해가지고 돈에 완전히 나는 돈을 원해. 돈 하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딱 왔는데 이제 청년들이 더 이상 나는 이제 저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했던 것 마냥 100km 200km 안 밟을래요. 나는 50km나 나는 70km까지만 하고 퇴근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면 사회는 벙찌는 거지. 사회가 그래서 막 얘기하는 거야. 아니 너 결혼도 해야 되고 너 연애도 해야 되고 너 차도 사야 되고 너 씨발 친구들한테 씨발 동창회 가서 자랑도 해야 되고 너 막 와이프 기도 살려줘야 되고 와이프 샤넬백도 사줘야 되고 너 이 새끼야 다 해야 되는데 너 왜 일 안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내가 그걸 왜 해야 됩니까?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청년들이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일을 하면서 막 위험한 일에서 가끔은 산재 처리도 낼 정도로 이제 몸을 갈아가면서 일을 해야 국가의 산업 경쟁력이 높아지는데 그거를 이제 거부하는 거냐. 그러니까 국가는 벙찌는 거고. 그리고 점점 늙어가는 나를 책임져 줄 남자가 필요한데 아니야. 나는 내 인생에서 여자를 포기했어. 그러니까 너는 좋은 남자, 다른 남자 만나봐. 수고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남자를 보고 여자도 벙찌고 부모님한테도 부모님 그렇게 해서 재산을 그냥 부모님이 쓰시면 됩니다. 저는 어차피 결혼을 안 할 거니까요. 저는 원하는 게 많지 않거든요. 저는 그냥 퇴근해서 돈 벌고
그 다음에 미국 주식 조금 투자하고 나머지 돈으로 플레이스테이션에서 그냥 마리오 카트나 조지고, 마리오 카트 맞나요? 마리오 카트 아니죠? 닌텐도죠? 아무튼 그거 하고, 그러고 나서 그냥 게임 하다가 그냥 폭풍 살살이 한번 그냥 시원하게 치고, 그러고 나서 잠드는 게 이게 제 행복이니까 부모님 그냥 원하는 그러니까 재산 저한테 물려주지 말고 그냥 다 쓰세요. 저는 일찌감치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서 나름대로 부모님께 손 안 벌릴 정도의 자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 부모가 그래 고맙다 말은 하지만 부모도 벙찌는 거야. 내 아들이 왜 이러지? 내 아들 좀 무섭구나. 야, 저놈 준비는 다 해놨구나.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막 그냥 묻지마, 칼부림하고 그냥 신나 뿌리고 죽자 뭐 이런 사람들도 무서운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거의 이제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에 좀 가깝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인간으로서 굉장히 무섭고 어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떤 잃을 게 별로 없는 사람. 그러니까 왜냐면 가족이 있거나 뭐 자기 처자식이 있어. 그러면 회사가 까라는 대로 까야 되고, 회사 무슨 동네에 하나씩 버려져 있는 그냥 축구공 마냥 회사가 그냥 절로 가라면 절로 가야 되고, 일로 오라면 일로 와야 되고, 그냥 뻥 차면 저길로 가고, 또 저쪽에서 뻥 차면 일로 오고, 그냥 그런 존재, 그런 신세가 되는 거야. 코 깨여가지고. 근데 잃을 게 별로 없어. 그냥 나 혼자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야 황대리 그냥 야 이것 좀 이렇게 좀 하지. 불합리한 대우야. 그러면은 제가 팀장님 제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팀장도 이 새끼 봐. 야 무섭네 요즘 새끼들. 무섭네. 근데 일을 못하면 안 되겠죠. 일은 자기가 맡은 일은 잘 해야지. 근데 자기 바운더리 안에서 잃을 게 별로 없고 원하는 게 별로 없으면은 이 사람은 독보적인 존재가 된다고. 그리고 만약에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 그 회사를 그만둬 버려도 된다는 거야. 왜? 일단은 그만둬도 내가 내 몸 건사만 하면 되니까 내 위치에서 인생이 훨씬 더 이제 막 고민하고 골머리 고민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럴 필요가 없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당장 몇 달 이렇게 일하지 않아도 좀 버티면서 내가 저축해둔 돈으로 버티면서 와이프 등살이나 막 이런 거 부모님 핀잔 소리 들을 필요 없이 내가 쉬면서 내 미래를 도모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통제를 못 시키는 거야, 국가가. 왜냐하면 자기와 기준선이 있고 자기만의 바운더리가 있는 죄송해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무서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봅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그냥 무차별 칼부림 이런 거 하는 애들 얘기인 거고, 근데 걔는 거의 인간이 아니라 조금 이제 인간에서 좀 탈락한 그런 개체들인 거고, 두려운 개체들인 거고. 근데 그것은 어떤 야생동물을 마주했을 때, 조우했을 때 공포지, 인간이 인간을 보고 느끼는 공포와는 조금 더 다를 거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예, 그렇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